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하고 들어왔고 가전도 여러 개 새로 사서 온라인 집들이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부분을 인테리어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도 소개하고 새로 구매한 가전은 어떤지 등등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정리정돈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능력자분들처럼 잘하지는 못해요. 조금 정리 안 된 부분 보여도 가능하면 흐린 눈 미리 부탁드린다는 밑밥 아닌 밑밥 깔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집들이 시작할게요. 어서와요. 추운데 온다고 고생했어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현관은 타일이랑 필름 교체했어요. 타일은 타일 가게 가서 그냥 색만 보고 선택한 거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필름은 걸레 바지 색깔에 맞춰 크림 화이트입니다. 이 필름이 크림 화이트가 된 것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거실 쪽 가서 말씀드릴게요. 현관 타일 교체는 할까 말까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인테리어라는 게 작업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인테리어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냥 조금 보태서 하자 이런 식의 보태보태병 발동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은 타일이 딱 한 개가 깨져 있는 것 외에는 상태가 괜찮아서 더 고민이 되었는데 현관이 밝아야 집을 처음 들어올 때 인상이 좋고 전체적으로 밝아 보인다고 하셔서 밝은 느낌의 타일로 전체 교체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타일을 저처럼 전체 철거하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덧방으로 하면 대문턱과 높이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일 철거하고 새로 현관 타일 갈았어요. 밝은 타일의 단점은 비 오거나 눈 오면 신발 더러워지잖아요. 그 신발 그대로 들어오면 현관 타일도 당연히 더러워져서 밝으면 밝을수록 청소 주기가 잦아진다는 점 꼭 아시고 색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타일이 무광이냐 유광이냐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유광이면 더러워지는 경우가 적은데 저희 집처럼 타일이 무광이면 더러워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신 유광이면 타일이 미끄러우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현관 필름 작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름은 많은 분들이 최고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가격에 비해 뭔가 한 느낌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필름 작업이라는 게 엄청 저렴하고 한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가구에 필름 작업을 하는 건 앞에만 싹 바르는 거라서 겉에만 깔끔해 보여요. 속은 그대로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필름 작업을 한 걸 후회하냐로 물어보시면 100% 만족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테리어를 한 이유가 살기 편하려고 한 것 반, 예쁘려고 한 것 반이기 때문에 필름 작업하고 나니 보기에 너무 예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는 신발장이에요. 가족들 거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부피가 큰 골프채나 채소 박스로 산 것들 등 이런저런 거 넣어놓으면서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이건 중문인데 예전 중문은 너무 올드해서 테두리가 얇은 게 요즘 트렌드라 트렌드에 맞춰 얇은 중문으로 바꿨어요. 기존 집에서는 중문이 없었는데 확실히 중문이 있으니까 현관과 집 내부가 분리가 되는 점이 좋고 난방 효율이 좋아요. 중문도 그냥 통유리가 아니라 밑에는 모루유리로 하고 위에는 투명유리로 하니 신발장 지저분한 모습은 감출 수 있고 개방감은 살릴 수 있었어요. 삼연동 중문인데 매끄럽게 여닫고가 잘 되도록 오차없이 잘 설치해 주셨어요. 삼연동 중문의 단점이 문 한 짝만큼 현관이 막혀버린다는 건데 기존 현관 중문 자리가 크지 않아 고민했는데 남편이 신발 장엽 벽을 조금 터서 그쪽까지 문이 연결되게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업체에서 구현을 잘해주셔서 현관문이 중문으로 인해 막히는 부분 없이 개방감 있게 펼쳐지도록 되었어요. 결과물을 놓고 보면 참 만족스럽게 된 부분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컴퓨터 방인데요. 보통 남편이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전체적으로 디아망 퓨어 화이트 벽지를 하고 천장만 제일 벽지에서 나온 비슷한 화이트 느낌 나는 걸로 했는데 이색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이부장이면서 옷 조금 걸려있는 공간이고 붙박이장 필름 작업이며 가구 교체 등 고민했지만 내부에 있는 거울 버리기도 아깝고 붙박이장 자체에 약간의 무늬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손댄 부분 없는 모습입니다. 컴퓨터 방에 있는 침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새로 구매했는데요. 안방에 있는 침대랑 같은 종류인데 크기만 다른 걸로 구매했어요. 침대 프레임 보면 새거 티나죠. 늘 손님들 오셔서 자고 갈 만한 공간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님분들 오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게스트룸까지는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양가 부모님들 오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나름 노력했어요. 이번 설에 엽기성했을 때에도 참 유용했어요.
이거는 거실 화장실인데 남편만 써요. 나름 깨끗하게 쓴다고 쓰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는 주방이에요. 저희 집은 주방이 나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집이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삼시세끼 다 요리를 하는 편이라 비용도 가장 많이 든 곳이에요. 처음에 이 집은 상부장이 조금 앞으로 무너져 약간 위험한 상태였어요. 상부장과 하부장, 냉장고장까지 모두 철거하고 새로 다 했고요. 브랜드 업체에서 하지 않고 사제로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구현하고 식기세척기 공간, 로봇 청소기장까지 다 짤 수 있었어요. 혼바장부터 순서대로 소개할게요. 냉장고장 만들 때 같이 짰고요. 저희 집은 커피를 거의 매일 마시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저는 사제에서 전체적으로 다 맞추었어요. 냉장고 허리선을 생각해서 높이를 정하고 커피 머신 등을 고려해서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드톤은 어떤 걸로 할지 하나하나 다 정해야 했어요. 공을 들인 만큼 주방을 예뻐 보이게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어요. 옆에는 순서대로 전기레인지랑 밥솥장이 있고 뚱뚱이 냉장고랑 키친핏 김치 냉장고 있어요. 저는 가성비 생각해서 인조 대리석 스와니 했어요. 그리고 주방 가구들은 전체 2형 등급이고 매트 화이트 색감이에요. 인조 대리석 상판을 포함해 주방의 많은 부분이 자꾸 높아지는 비용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다지보다 서랍형 하부장이 훨씬 편리하다 느껴 서랍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랍 한 개당 금액이 추가되어서 몇 개만 추가했습니다. 서랍 네일도 문주 레일이냐 블럼 네일이냐 했지만 사장님이 문주해도 충분하다 하셔서 문주 레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가성비 있게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먹을 부식들 상판에 올려두고 저희 집 가전은 거의 삼성이에요. 식기세척기 사용 불가한 것들은 손설거지해서 식기건조대에 올리고 나머지는 식기세척기 돌려요. 14인용인데 거의 늘 꽉 차게 해서 돌리는 편이고요. 식기세척기 패널 색깔은 세틴 화이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수전도 교체했는데 폭포 수전 좋은데 대신 물튀김이 많아요. 옆에는 믹서기랑 채칼. 믹서기는 요즘 잘 쓰는데 채칼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야채 다듬는 날에만 몰았어요. 전에 상부장 무너질 뻔한 걸 본 기억이 있어서 상부장에는 뭘 많이 안 담아두고 주방 하부장 짤 때 남는 공간이 있는데 회전 선반할까 하다가 고장나면 수리하기 껄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못 쓰는 죽은 공간에는 잘 꺼내지 않는 김치통 같은 거 담아둬요. 디귿자형 주방 구조다 보니 반대편에도 죽은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엔 블룸 터치 달아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업체에서는 블룸 터치 안 하는 걸 추천하셨었지만 제가 고집해서 설치했고 하길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주방 죽은 공간 때문에 고민이시면 회전 선반이나 저처럼 블룸 터치 추천드려요. 인덕션 아래에는 서랍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수저, 두 번째 칸에는 양념, 랩, 세 번째 칸에는 가루류 있어요. 정리정돈 안 된 부분 많은데 흐린 눈 부탁드려요.
이건 행주 말릴 때만 꺼내서 문에 걸어두고 써요. 아일랜드 쪽 서랍 3개에는 자주 쓰는 그릇이랑 냄비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는 로봇 청소기장이고 위에는 주방용품이랑 청소용품 같이 둬요. 로보락 집배수로 설치했는데 높이가 낮아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상판에는 콘센트 설치해서 여기서 충전 가능하도록 하고요. 식탁에서 편집할 때 유용하겠어요. 저희 집은 냉장고장이 큰 편인데 먹거리나 밀폐용기, 양념류, 술 등등 다양한 부식들 들어있고요. 키친핏 김치냉장고 패널은 에센셜 화이트, 에센셜 베이지 색감이고 예쁜데 용량이 적어요. 뚱뚱이 냉장고는 이사 다니며 많이 긁혔어요. 특히 이번 이사업체를 제가 주변에 결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주었답니다. 기존 뚱뚱한 냉장고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건 좀 그래도 용량이 많아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거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루도 전체 교체했는데 저희 집 마루는 구정마루 원브리즈이고 동화자연 마루, 풍산 등 고민했지만 구정으로 정했고 걸레바지는 크림 화이트예요. 전체적 컨셉이 화이트에 우드한 스푼이라 걸레바디도 퓨어 화이트 하고 싶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미 크림 화이트로 진행하셨더라고요. 저희랑 상의 없이 그냥 진행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색 없을 거고 대부분 크림 화이트로 걸레바디 하신다는 말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결과물 자체를 놓고 보니 크게 이색이 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진행한 턴키 업체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만족스러웠기에 그래도 주변에서 물어보면 추천하고 싶은 업체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최대한 뭘밖에 안 꺼내놓는 미니멀을 지향하면서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가전만 몇 개 사자라고 생각하며 이사 준비 및 가전 구매를 진행했었어요. 거실에 있는 물건 하나씩 소개할게요. 소파는 신혼 때 구매했던 건데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해요. 다른 집 어디 소파를 가서 앉아봐도 이만큼 편한 소파를 본 적이 없어요. 딱 앉았을 때 착화감이 정말 끝내줘요. 리바트 제품이고 그란디오소인가? 지금 구입한 지 9년인가 되었는데 진짜 아직도 쿠션감이 무너지지 않았고 너무 만족해요. 옆에는 공기청정기고 이건 2개밖에 없는 저희 집 LG 가전 중 하나인 무선 청소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 TV이고 85인치입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사장님이 강력 추천해 주셔서 벽을 조금 두껍게 해서 홈을 파고 갤러리 느낌 나게 벽걸이 TV를 설치해 주었는데요.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 설치해 주러 오신 삼성 기사님이 이건 어떻게 한 거냐고 되게 깔끔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시어머님은 벽이 두꺼워져서 집이 좁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평가하시는 부분은 다르긴 한데 우선 저는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 정말 영화관 가서 TV 보는 기분 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분쇄기도 많이들 하시던데 편리해 보이기는 하던데 불법이다 뭐다 이슈도 많고 배수관 막히면 역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건조식 음식물 처리기는 친구가 실사용 중인데 누룽지같이 밑에 생겨서 긁어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생물 처리기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요리하고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물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해요. 추운데 밖에 나가 버리지 않아도 되고 냄새도 거의 없어요. 링클에 코를 딱 박고 냄새를 맡으면 한약 냄새 같은 게 조금 올라오긴 해도 그냥 있으면 전혀 안 느껴집니다. 대신 소음이 있는데 그때는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도 초반에는 몰라서 소음이 왜 이렇게 심한가 했어요. 건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하면서 물을 800m 정도 넣어주니 소음이 싹 잡혔어요. 저희 집처럼 링클 소음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실까봐 같이 말씀드리고요. IoT 설치해서 조명이랑 커튼 연결했어요. 이 부분이 인테리어 오류였는데 안방과 거실에 IoT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IoT 부분 제가 요청했다는 걸 아예 까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전기 설비가 다 끝난 뒤라 거실에는 설치할 수 있지만 안방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거실에만 IoT 연결했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커튼 열고 닫고랑 조명 켜고 끄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면서 환기 배관이 일부 막히기도 했고 창문도 활짝 열기 힘든 구조의 집이라서 실링팬을 설치해서 환기가 잘 되게 해주었어요. 거실뿐 아니라 안방에도 실링팬 해주었고 제품은 둘 다 루시에어입니다. 화이트의 우드한 스푼이 저희 집 인테리어의 전반적 색감이라 거실은 오라이트로 하고 안방 실링팬은 우드 플러스 화이트 조합으로 해주었어요. 거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휑해요. 미니멀 좋아하고 하고 싶어요.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기존에 너무 작아서 이 방에 새로 붙박이장을 만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방이 좁아졌어요. 책장이랑 간식 냉장고 있고 전신 거울 있고 그 앞에 체중계에서 매일 몸무게 체크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다 되었는데 아직 건전지를 안 샀어요. 간식 냉장고를 스타일러인가 손님들이 착각하시고 열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냉장고가 왜 옷방에 있냐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간식 냉장고는 이전 집에서는 서브 냉장고처럼 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치 냉장고 새로 사면서 그냥 작은 방에 자연스럽게 넣어두게 되었고 간식 냉장고로 변했어요. 냉동실은 빵동고이고 냉장고는 또 간식들 넣어뒀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소개하기 전에 세탁실 잠시 들릴게요. 뭐 별건 없고 세탁기랑 건조기 있는데 세탁기는 삼성 거고 건조기는 LG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 좋아진 게 직렬 형태로 올릴 수 있도록 선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반 이용해서 위아래로 설치해 주었고 옆에는 세탁망이랑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있고 양파, 당근, 감자 같은 것들은 여기 두고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안방인데요. 안방이 거의 거실이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유독 안방이 큰 구조인데 침대랑 화장대, 작은 드레스룸이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실링팬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설치했어요. 얘기하는 걸 빠뜨렸는데 컴퓨터방 제외하고는 다 간접등으로 조명을 교체했어요. 이 방도 간접등으로 설치했고 침대만 거의 중앙에 크게 차지하고 여기도 사실 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암막 커튼은 네이버에서 인쇼로 구입했고 안방 베란다는 그냥 뭐 운동복 가볍게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뒷베란다는 에어컨 실외기랑 피난 공간 있고 화장대는 제가 요즘 매일 쓰는 루틴의 제품들은 앞에 꺼내두고 나머지는 안에 넣어두고 그날 피부에 맞춰 바꿔 쓰는 편이에요. 제가 옷은 별로 없는데 화장품은 많아요. 사실 쓰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데 화장품이 많은 편이에요. 피부 관리기도 공구할 때 하나 샀는데 친정어머니가 빌려가셔서 이건 나중에 소개하고 드라이기는 다이슨 쓰고 있는데 저보다 남편이 매일 같이 더 잘 쓰고 다니는 기기고요. 이거는 와이파이 증폭기예요. 안방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거든요. 혹시 와이파이가 집에서 잘 안 터지신다면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 안방에 딸려있는 작은 공간이고 제 거만 있고 따로 인테리어 한 건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 집에 있던 공간이고 이곳은 귀중품 넣어두는 곳이에요. 여기도 그냥 화장품 안 쓰는 거 다 담아두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은 다 제 건데 별로 없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거실 화장실도 타일 전체 교체했는데 방수 층안 건드리는 정도로만 깨고 교체한 거고, 변기랑 세면 수전, 샤워 수전 교체해서 가성비 있는 변화를 시도했어요. 막 소개할 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말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